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순서 어디로 갈까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어제 야당 주도로 쟁점 3법이 모두 통과가 됐죠. 네, 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렇게 세 개의 순서로 처리가 됐고요. 예.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재석은 안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방금 정권 167명이었잖아요. 네. 개혁신당 3인이 찬성표를 이제 재석해서 던진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안철수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남아서 던진 거죠. 네,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또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예. 또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 중에 166명이 찬성해서 음. 통과가 됐는데 이 세 명이 또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 개혁신당의 이건 3인. 네, 개혁신당의 3인이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야.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세 개 법안이 한 번에 다 통과가 하루에 된 거잖아요. 보통 기존에는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이제 하루가 지연이 되죠. 네. 막 그러면 이제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종결하고 다시 또 상정하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며칠이 걸리게 마련인데 음흠. 어제는 한 번에 다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냥 아예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그냥 반대 의사를 의원총회에서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배경은 뭐라고 파악이 됩니까? 어제도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에 제가 분위기를 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전해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많이 확산이 돼 있는 데다가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그냥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하기도 굉장히 또 힘들고 근데 했을 때 이제는 메시지가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목도가 그냥 떨어져요. 시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기록을 새로 쓰는 경우에 보도가 되는데 그거 크게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번에 더 좀 직접적인 영향은 네. 김건희 여사 그 추석 연휴 동안 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호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뭐,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편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는 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의 불만 기류를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아니다 하자 뭐 이런 기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 통과가 됐고,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뭐 이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네, 대통령실 제가 어제 반응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특검 법안을 반복해서 계속 통과시키는 거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노리는 건 아마 이재명 대표 방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즉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걸 이미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동안 어제 여의도 정치권은 그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끌시끌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된 이 내용을 다룬 보도죠. 네. 그 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이때도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지난 4월 10일 총선 이거는 이제 몇 번 전달해드렸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바꿔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뭐 얘기를 하고 또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보궐선거부터 보면은 네. 명태균 씨가 그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기 하루 전날에 지인하고 한 통화를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그건 좀 듣고 오면 어떨까 싶은데. 예. 네. 혹시 음성이 준비가 돼 있으면 명태균 씨가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측근과 통화한 내용, 2022년 통화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어,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중간에 어떻게 손을 써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쪽으로 공천받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한테 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윤핵 간의 압박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안 될 판이었는데 자기가 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힘을 써 가지고 되는 쪽으로 바꿔서 공천을 해냈다. 근데 그 통화한 대상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고요. 다만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녹취라든지 뭐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녹취라든지 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뭐 나눈 대화, 통화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다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한 통화 내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딱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녹취록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4월 10일 총선인데 이거 쭉 다뤘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옮겨서라도 나가겠다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내용도 2022년 있습니다. 재보선은 됐는데 이번 총선은 안 됐다 이거죠. 네, 결과적으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궐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경남지사 나간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성 후보라는 점도 장점이 있었고 이런 점을 들어서 공천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명태균 씨에 대한 비판도 했거든요. 한마디로 허장성세다. 대한민국을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다. 즉 허풍을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기사는 소설 같은 얘기다. 그리고 만약에 네. 대통령이나 여사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지난 4월 10일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은 안 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 시스템에 맞게 활동을 했다. 당에 해가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배제시켰다. 즉 이 얘기는 김영선 전 의원이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 하위 10%에 들어서 이미 무조건적인 컷오프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개입이 있거나 이럴 대상이 아니었다. 어차피 컷오프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에 막혀서 이게 통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작업들은 있었다. 뭐 김 여사의 조언이 있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기사는. 맞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는 기사에서도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담겨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단 명태균 씨는 이 뉴스토마토를 고소했죠. 네. 뉴스토마토 기자 2명하고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또 뉴스토마토 회사를 상대로도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입장문을 낸 게 좀 주목이 되는데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고소인 간의 즉 명태균 씨 간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 얘기는 이제 김건희 여사나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뭐 통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녹취가 없었다는 그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어쨌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건 또 확인이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영부인이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걸 요청한 내용도 없고 지원 방안도 없었다. 즉 보도에 나온 그 옮기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를 한 거고 네. 대통령실이나 뭐 이쪽 반응 취재해 보셨어요? 네, 물어봤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 그 입장을 안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장 안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입장 안 근데 낸다? 뭐 제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예. 이 큰 건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 그래요? 네, 이게 별일이 아니고 좀 그런 이제 주요하지 않은 인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내고 있는 거고요. 음. 국민의힘도 사실은 기류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을 그 보궐선거는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시에도 김영선 전 의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활동했던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의원이잖아요. 하다가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4월 10일 공천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을 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다만 공통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거는 거요? 별일이 아닌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타격감이 이제 좋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문제다. 그러니까 즉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상황 자체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국민의힘 내에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심이 워낙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근거가 있든 없든 굉장히 타격이 된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요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2022년 그때 그 이제 저 지방선거였죠.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지방선거 지자체장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총선 보궐선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미니 총선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으로 가면서 빈 자리에 재보선이 많았죠.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의원도 보궐선거로 거기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이제 그 자리가 비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공천만 받으면은 그렇죠. 사실 되는 데다라고 해서 굉장히 물밑에서 치열을 했고 아까 전에 녹취록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 그 명태균 씨 녹취록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뭐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뭐 나왔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물밑에서 치열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사의 이름 뭐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스모킹건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공천 개입으로 이제 볼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 아까도 말했듯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음. 직접 메시지나 이런 물증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예.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선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야 그때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이름 팔아가지고 호가호위했던 사람 허장성세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라고 이제 보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가야지. 지금 증거가 부족하지만은 이 정도 이렇게 나왔으면 특검 가야지. 약간 입장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걸 그러니까. 놓고도 시각이 다른 거군요. 예, 예. 물증이 없으니까 특검하자는 쪽과 물증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야. 이건 허장성세였던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군요. 좀 국민의힘 분들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극명하게 다르다. 이거는 그냥 허장성세야. 윤상현 의원도 그래서 어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특히 이제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허장성세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에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필리버스터 그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네. 좀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네.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한 거냐 물어보니까 그건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안 한 게 결코 우리의 강력한 항의의 표현이 항의를 안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예 표결을 참여 안 하고 보이콧한 것 자체가 더 강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예. 어느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다 부담스러워서 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필리버스터 안 한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너무 안 좋은 게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거는 괜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때면은 뭐 이렇게 법안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쉴드치는 소위 말해서 이런 모습이 내가 이게 영상으로 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뭐 지역화폐법이라든지 이런 뭐 금투세라든지 정책을 가지고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결국에 그게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수 언론들의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싸늘해요. 싸늘해요. 정말 싸늘해요.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중앙일보 김정아 논설위원은 지금 사과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체코 다녀와서 어떤 식으로 난국을 돌파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 내외는 체코 순방 길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의도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건데 두 번째 이슈도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예요. 윤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결국 만찬 일자를 잡았어요. 24일로 대통령실이 초청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4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 체코 출장 돌아온 다음이 될 겁니다. 네. 한 이제
이게 단독 회담은 전혀 아니고요. 한 수십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명 이상 될 것 수십 같은데. 명이요? 20명 정도는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한 10여 명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취소됐던 그 만찬도 지도부 다 모이는 만찬이었던 거죠? 1대1 맞습니다. 만찬은 지도부 아니었어요. 만찬이었어요.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실장들, 3실장하고 수석비서관 이상 다 참석을 할 거니까 여기도 한 10여 명 정도 되겠죠. 이게 우여곡절 끝에 만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민생 대책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연기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근데 우여곡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또 지난 8일에 윤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비한동훈계 인사들하고 만찬한 게 알려지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미뤘을 때 핵심적인 이유는 뭐 민생 대책을 대통령실에서 들긴 했지만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의 입장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 그 장상윤 사회수석이 다시 브리핑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우려했던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응급실 의료 대란이나 붕괴 마비는 없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 2026년도는 유연하다. 세 번째, 여야의정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테니까 의료계도 나와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 줄로 줄이면 기존 입장과 같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입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하고 용산의 이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번에 만나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조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취재하기로는 대통령실은 기조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찬 연기됐던 거 하자라고 하는 게 기조 변화의 메시지는 시그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변수로 들 수 있는 거는 예. 일단은 24일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결단해서 뭔가 몇 개를 주는 그런 그림은 만들 수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두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지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들이 잘 안 움직였다라는 거. 네. 이건 좀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변수가 돼서 대통령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의힘 쪽의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예. 이 만찬이 추석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추석이 될지 다음 추석이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여당 최고위원한테서 나왔을 만큼 사실은 하냐 마냐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요. 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두 궁금해요.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지율이 동반하라 곤두박질 지금 쳤잖아요. 뭐 이제 다들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법을 지금 당정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미묘한 게 있는데 하나는 당정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당에 살짝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특검법하고 이런 거 두 줄이 왔잖아요. 아하. 그럼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갔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기류가 싸늘해요.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 뭐 이런 거 나온 거 예, 보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언제까지 방어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친한계 의원의 말이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이제 협조를 좀 용산에서도 해야 될 뭐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예 먼저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갔다 한다고요? 와서 24일 날 하는 건데 체코 가기 전에 정진석 잡고 가는 비서실장이 거죠. 정무적으로 이거는 아예 날짜를 박아놓고 가는 게 예.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격식까지 딱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당을 좀 존중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의정 갈등이 풀려야 뭐가 풀린 것 같이 보일 텐데 예. 지금 취재해온 분위기를 보면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정부의 특징이 갑자기 안 되다가도 뭐가 확 되고 막 이렇게 막 급변침하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보안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24일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겠다. 당정 관계에도 변곡점이 되고 의정 갈등에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제 이면택 회장 비공개로 뭐 이제 의협회장 만났다고 이거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는 것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